모두가 예상했던 브렌도크의 비극이 에콜라이트 7화에서 가감없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누구 하나만을 콕 집어 죄를 물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어떤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만들었단 점에서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탄식만 연거푸 내쉬게 만드는 그런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7화는 제다이 4인방이 브렌도크 행성을 조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화에서 인다라는 브렌도크에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고 했는데 제다이는 진짜로 그 사실을 모른 채로 행성을 조사차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고공화국 시대의 연장에서 페이즈 2 작품들이 보여주었던 제다이가 학자이자 탐험가이자 조사관이던 시절의 면모를 보여주어서 좋았는데요. 슈바카가 포그 고기를 요리하듯 야영지에서 클론 전쟁 시리즈에 자주 등장한 누나 고기를 먹는 제다이 기사들은 자신들이 어째서 여기에 7주 동안이나 머물면서 풀을 뽑고 돌만 줍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과 인다라에 의하면 브렌도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초공간 대재앙을 직면한 행성이었습니다. 고공화국 페이지 1 도서 시리즈의 메인 사건으로 다뤄진 이 초공간 대재앙은 초공간 도약을 하던 초대형 화물선이 초공간 내에서 파괴되어 버리면서 광속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화물선 파편들이 외곽이나 곳곳으로 돌진해 수천억 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몇 행성은 은하 제국기에 접어들어서도 당시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 파괴력은 막강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브렌도크 행성은 1세기 만에 자연환경이 모두 회복된 것입니다. 제다이는 어쩌면 브렌도크 행성이 포스 버전스, 즉 포스 응집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마치 제다이 중에서도 유난히 포스와 혹은 특정 능력과 감흥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행성이나 장소들 중에서도 포스가 잘 모이는 곳들이 있는데 그걸 포스 응집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포스 넥서스나 포스 로커스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크터와 데고바 행성의 어두운 동굴, 일럼과 로탈, 그리고 코러산트 행성의 제다이 사원, 모르티스 행성, 무스타파 행성의 베이더의 성 등 은하계 각지에 포스 응집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포스의 밝은 면이, 때로는 포스의 어두운 면이 응집되어 있기에 조사에 극도로 주의를 요해야 하죠. 이번 경우에는 포스의 밝은 면 덕분에 브렌도크의 회복력이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울은 그런 응집점이 강력하고 중요한 곳인 만큼 제다이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이 응집점이 언급됩니다. 그 이름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였죠. 에콜라이트는 은연중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탄생 비화도 푼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역시 다른 영상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응집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7주 동안 풀이나 뽑고 있으니 밑을 노르신 파다완을 인다라와 솔은 서로 다르게 대합니다. 여유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인다라와 조급해하고 파다완 제자를 아직 두지 못한 솔의 대비가 이번화 내내 이루어지죠. 특히나 솔은 톨빈처럼 이번 임무를 그닥 내켜하지 않는 기색인데요. 균형이 흐트러진 톨빈에게 사실을 말해줬을 뿐이란 솔에게 톨빈과 마찬가지로 임무가 무의미할 것을 불안해하는 솔 본인의 입장을 톨빈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인다라는 경고합니다. 스승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자를 유도한다는 정말 제다이스러운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솔은 인다라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제자가 없는 것이라며 인다라는 이번엔 농담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솔은 기사, 인다라는 마스터인데 둘 사이의 관계를 언뜻 보면 먼저 진급한 제다이와 그러지 못한 동기지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흩어져서 행성을 탐사하기로 한 제다이. 그런데 그런 솔의 눈앞에 메이와 오샤 쌍둥이가 들어오고 3화에서 묘사되었던 일들이 솔의 시선에서 전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이 단순히 아이들을 목격한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따라다니기까지 하는 등 어딘지 모를 불쾌감까지 살짝 느껴졌는데요. 이번 7화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복잡하고도 입체적인 관점으로 서술합니다. 제다이이지만 평범한 사람의 감정을 품은 주인공들, 대의와 선을 추구하려 노력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어딘지 뒤가 수상한 구석이 있는 집단의 일원들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어머니들까지.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하나의 시선, 하나의 감정만으로는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에피소드였다는 점에서 각본이 정말로 빛이 발했던 편이었습니다. 소울은 쌍둥이와 만난 뒤로 그들의 뒤를 밟아 주거지에 무단 침입까지 하고는 포스를 자신들과 다른 방법으로 연마하는 마녀들의 모습을 흘끗 보더니 인다라에게 마녀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을 치르게 한다고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대로 사실을 전달합니다. 브렌도크에 마녀 집단이 있다고 하자 톨빈은 밤의 자매들, 나이트 시스터들이 아니냐고 묻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셨던 포인트였던 만큼 인다라가 밤의 자매들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아니라고 말해줘서 좋았습니다. 오해할 만한 장면만 본 솔은
솔은 평의회에 보고부터 해보자는 인다라에게 당장 의식을 치르게 생겼는데 평의회에 알릴 시간이 어딨냐고 반문합니다. 이렇듯 솔은 마녀 집단에 대한 선입견에 빠져 아이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진상은 우리가 3화에서도 보았듯 마녀 집단은 삐걱거리긴 해도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애쓰는 어머니들과 쌍둥이가 사는 한 가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말한 희생은 스스로의 일부를 희생하는 비유적인 말이지 아이들을 실제로 제물로 바친다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결국 이번 임무가 아무 성과 없이 조사만 하고 끝날까 걱정하던 솔의 조급함이 오늘 처음 본 사회와 그 사회의 아이들의 이미지에 섣불리 투영되어 버렸고 인다라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결국 솔을 따라서 마녀들의 요새 안에 진입합니다. 그마저도 위협이라 여겨질까 홀로 들어가겠다는 걸 위험할 수 있으니 솔이 같이 가자며 스케일을 더 키웁니다. 이후에는 자신들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제다이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아니세아가 톨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연출이 이어집니다. 아니세아는 톨빈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바를 인정시킴으로써 제다이가 수련을 위해서 숨기는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톨빈이 그토록 코로산트로 모두가 있는 사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던 이유를 어렴풋이 추측하게 해줍니다. 아니세아는 톨빈을 보나단 행성 출신의 빈곤한 자의 아이라고 칭합니다. 행성 보나단은 문자 그대로 은하계의 끝자락에 있는 행성이죠. 그런 행성의 빈곤층으로 태어나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어린 나이에 제다이 사원으로 데려와졌을 테니 심지어 아직 10대인 톨빈에게 코러산트 대사원은 거주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텐입니다. 마녀들이 의식을 치르기 직전에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한 제다이 인다라는 솔 덕분에 평의회에 연락할 시간을 벌었다고 다행이라 여기지만 솔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솔은 자신이 오샤와 일종의 교감을 나누었다고 말하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때로는 운명과도 같은 이성적인 설명이 파고들 틈이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6화의 메이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인 솔이 과연 진짜로 오샤와 교감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짜고짜 오샤가 자신의 파다완이 될 아이인 것 같다고 해석하는 솔이지만 인다라의 말대로 오샤는 제다이의 길을 걷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이미 가족과 애착관계를 형성한 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가족과 잘 살고 있는 아이를 굳이 제자로 키우겠다는 명목 하나만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거기에 솔은 마녀들이 메이의 이마에 흑마술로 문양을 그렸다는 잘 모르는 타문화에 대한 굉장한 망언까지 하지만 인다라는 의식 도중에 표식을 남기는 관습은 흔하다며 그를 만류합니다. 오샤에게 그 문양이 없었다는 점 또한 솔은 제다이가 되고 싶어서 오샤가 갈등하고 있는 증거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옳게 받아들이지만 인다라는 설사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방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3화에서 아니세아는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오샤에게 지금 당장은 제다이가 되고 싶다고 느낄지라도 나중에는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샤는 제다이의 길을 한번 걸었다가 자의로 기사단을 나섰죠. 인다라와 아니세아 두 사람이 한 말처럼 아이의 선택은 아이가 정답을 직접 찾을 수 있게 옆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다짜고짜 해답을 들이미는 것이 아닌데도 솔은 오샤의 눈앞에 광선검을 들이밀고 제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다라는 다시 한번 오샤가 원하는 것과 솔이 원하는 걸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씬에서는 메이가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메이는 일부러 답을 틀리게 말하긴 했어도 의외로 제다이에게 우호적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아직 아이인지라 자기 문화와 전통에 대해 물어보니 웃으면서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하려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다만 메이가 엄마가 말할 때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아름아름 듣고 서투르게 말한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인다라는 기겁하면서 솔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오샤의 시험 장면도 다시 등장하는데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오샤의 자의가 확실히 제다이들에게 전해지긴 하지만 그 방식이 석연찮습니다. 솔은 메이와 함께 마을의 유일한 아이로 자라온 오샤에게 제다이 사원에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많다는 식으로 오샤를 데려가려 합니다. 제다이가 되기 위해 필요한 희생과 결단 등은 일절 말하지 않고요. 거기에 인다라는 솔이 여기에 한술 더 뜬 행동까지 했음을 알게 되지만 일단은 코러산트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미숙한 톨빈과 보고 싶은 것만 본 채로 조급한 솔 두 사람이 뭉치니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불안이 거세지고 섣부른 판단이 겹겹이 층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그때 인다라를 통해서 제다이 최고 평의회가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제다이 평의회가 다른 문화에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많은 제다이가 논의 끝에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제다이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주장이며, 이를 솔과 톨빈이 거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기본적으로 타 포스 종교를 존중하며 솔이라는 캐릭터가 곧 제다이 기사단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아니란 점에서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인다라는 솔이 시험을 치르는 오샤에게 그가 정답을 유도해줬다는 충격적인 고발까지 합니다. 솔의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그때, 때마침 오샤와 메이 쌍둥이의 혈액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디클로리언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미디클로리언의 공생체 형태까지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쌍둥이가 인공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제다이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극도로 밀집된 힘으로 하나의 정신을 분리해 두 육신에 넣었다는 가설을 세우는 제다이, 그리고 그건 이 브렌도크 행성이 포스의 응집점임을 증명하는 반증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톨빈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코러산트로 쌍둥이를 데려가 브렌도크가 응집점임을 증명하고 임무를 끝마치려고 독자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제다이스럽지 않은 행동이지만 아직 어린데다가 마녀들이 정신을 헤집어 놓은 뒤라 그 영향이 계속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세아 데몬은 집단의 운명까지 희생해가면서 딸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한편, 예상대로 코릴 데몬은 메이를 분노하라고 부추기면서 마녀 교단은 혼돈에 빠집니다. 메이는 정문 패널을 부수고 마녀들이 무장하게 만들었고, 오샤의 방으로 가서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오샤의 일기장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램프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화마가 벽을 타고 거세지더니 생각보다 커진 불을 놀라서 끄려는 메이의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동력원으로 이어지는 제어 패널까지 불이 옮겨 붙습니다. 16년 전의 화재는 메이가 100%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솔은 톨빈을 붙잡긴커녕 숭고한 의도랍시고 다시 가족의 집에 침범하는 걸 도우면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창조에 대한 비밀을 물어보는 제다이와 결국 그 소위 숭고한 의도 때문에 제다이가 은하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아니세아. 100년 후에 제다이 기사단은 포스의 응집점인 사내 아이를 발견하고 나이가 많은 그 아이를 제다이 기사단에 입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격양되기만 하는 상황에 오샤인지 메이인지 구분도 못하는 솔은 성급하게 아니세아 데모를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 상황에 유일하게 솔의 편이 될 수 있었던 아니세아는 금방이라도 싸움장이 될 공간에서 자식을 대피시키기 위해 마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 모양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솔과 우리의 눈에는 아니세아가 메이를 해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광선검을 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의 행동에 분노한 마녀들은 때마침 현장에 등장한 켈나카의 정신에 들어가 켈나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4화에서 켈나카가 제대로 활약하기도 전에 죽은 채로 등장해서 참 아쉬웠는데, 순수 무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우키제다이의 액션을 처음 보니 강력함 그 자체가 느껴져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켈나카가 우키 종족에게 가장 금기시된 행동인 발톱으로 남을 상처 입히기까지 하면서 제다이는 전멸할 위기에 처하지만, 때마침 인다라가 나타나 켈나카의 정신에 침투한 마녀들을 강제로 연결 종료시켜버리면서 상황을 해결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남의 정신과 연결이 해제된 마녀들은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즉사하고 맙니다. 인다라는 이 끔찍한 상황에 눈을 질끈 감으며 솔에게 쌍둥이를 데려오라고 했고, 솔은 무너지는 다리에 위태롭게 서있던 오샤와 메이 모두를 붙잡았지만 다리 전체를 붙잡고 옮길 힘이 없었던 그는 결국 힘에 부치니까 자신의 의지로 메이를 놓은 채 오샤만을 선택합니다. 모든 비극이 끝나고 결국 팀 리더로서 총대를 매야만 하는 인다라. 하지만 인다라는 평의회의 모든 죄를 자백하겠다는 솔에게 분노하며 죄를 받을 때 받더라도 솔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어린아이 오샤라는 책임은 지고 난 다음에 죄를 받으라며 브렌도크 사건을 단편적으로 평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정신을 차린 오샤에게 제다이는 한마디의 답을 해주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메이가 불을 질러서 모두가 죽었다고요. 이전 에피소드들 뿐 아니라 콰이곤 진과 솔의 서사적 유사성 때문에 스카이워커 사가의 시작인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모조리 다시 보게 만드는 중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영웅도 그렇다고 범인도 될 수가 없는 제다이의 양면성, 그리고 아이러니를 코고나다 감독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다이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상자와 생존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원죄로 싹트긴 했지만, 그 과정이 모두 인간이라서 할 수 있는 생각과 선택의 결과 자연재해 급으로 파괴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참사라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다이의 죄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다이 기사단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임무를 수행하는 제다이의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 문제임을 짚어준 점 또한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꿈이 현실과 충돌할 때의 모습을 영상물로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다만 모든 관점을 바꿀 만한 에피소드임에도 여전히 러닝타임이 짧다는 점은 3화의 플래시백을 최대한 줄였음에도 쇼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톨빈과 솔, 인다라와 켈나카까지 제다이 4명의 행동의 진위를 드라마만 보고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에서 가장 표현하기도 설득하기도 어려운 제다이의 죄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끝끝내 결정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피곤했는데요. 다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껏 순수 선으로만 묘사된 제다이 기사단의 존재와 그들의 행정, 그리고 한편 프리퀄 시기에 그들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팬들이 그 사이를 잇는 수많은 의견과 주장을 내게 유도를 해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시도가 아니었나도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